국내 코로나19 발생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해외를 다녀오지도 않은 데다 기존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은 환자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대규모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일본에 이어 싱가포르에서도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국내외 현황과 또 앞으로의 전망,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29번째 환자와 30번째 환자가 부부인데 네. 해외 방문 이력도 없고 확진자와 접촉을 하지도 않았는데 감염을 하게 된 거죠. 지금 네, 감염 맞습니다. 경로는 아직까지는 불분명한 상황인 거죠. 네, 맞아요. 예. 그 어제였죠. 그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2명이 나왔습니다. 82세 한국인 남성 29번 환자와 그의 아내인 30번 환자인데요. 네. 사실 1번부터 28번까지는 그동안 중국 등 해외에서 감염이 됐거나 국내에서 확진자와 접촉해서 감염이 이뤄진 2차, 3차 감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29번과 30번 환자는 해외를 다녀오지도 않은 데다 그 기존의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은 새로운 발생 양상입니다. 예. 아직 최종 역학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점에서 이들 환자는 이제 방역망에서 벗어났다. 그런 사례로 여겨진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29번 환자를 좀 살펴보면요. 예. 이 환자는 가슴 통증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왔다가 코로나19로 확진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마른 기침, 또 몸살 기운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응급실을 방문하기 전에 동네 병원 3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때는 또 부인인 30번 환자도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차례 병원을 갔지만 의심 환자로 분류되지 않았고 그러면서 병원 내 전파 가능성은 결과적으로 이제 커지게 됐습니다. 예. 현재 29번 환자의 접촉자는 총 114명이고 예. 이 중에 76명은 그 대학병원 응급실 의료진과 환자인 것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예. 현재 30번 환자의 접촉자는 그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29번 환자와 그 30번 환자가 나오자 의료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대요. 예.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대비할 때가 됐다는 그런 신호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당국은 봉쇄 전략이라는 걸 썼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예. 공항에서 입국자를 체크하고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고 격리 조치하고 접촉자를 관리하는 건데요. 앞으로는 그 지역사회 감염이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이런 방역 전략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 현재로서 시급한 건 30번 환자가 그 현재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인데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 중인데 이들 빨리 파악해서 이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래도 그 병원 내 그러니까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기 전에 동네 병원 3곳을 갔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병원에서 접촉한 사람들이 환자일 가능성이 크고 환자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감염 위험성이 크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29번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슴 통증 때문에 네. 대학병원을 찾은 건데 이 응급실의 의사가 바로 이제 코로나19를 의심을 해서 검사를 실시를 했고 양성이 나오자마자 빠르게 또 격리 조치를 했단 말이죠. 굉장히 좀 대처가 빠른 편 아닙니까? 대처가 빠르고 네.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저도 이제 다른 뭐 감염내과 의사들과 좀 통화를 해봤는데 예. 이게 이제 응급실에 가면 그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이제 상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원래 29번 환자는 그 심근경색, 가슴 통증으로 호소해서 응급실을 가서 보통 그렇게 가게 되면 이제 엑스레이를 일반적으로 찍게 돼요. 예.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 근데 엑스레이 상에서 뭔가 약간 경미하게 폐렴기가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판단을 했는데요. 아하. 그럴 때는 이제 또 보다 구체적으로 갈 때는 우리가 예. CT 촬영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CT 촬영에서 이 이제 의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바이러스성 폐렴이다. 오. 바이러스성 폐렴이다. 그런데 이 교수,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인 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과거 5년 전에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메르스 환자를 이렇게 진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게 그냥 폐렴 같지가 않고 바이러스성 폐렴이면 이제 신종 코로나일 수 있겠다 해서 검사를 실시를 했고 이제 양성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예. 만약에 그 응급실 의사가 엑스레이 결과를 좀 살펴보지 네. 않았으면
접촉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네요. 맞아요. 예.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아무래도 의료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험성을 이제 일반인보다 많이 알기 때문에 정말 가슴에 쓸어내렸다 이런 예.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예. 이제 과거에 우리가 메르스가 이제 병원을 뚫었을 때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29번 환자는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을 갔고 그래서 폐렴기가 있어서 이제 CT 촬영까지 하게 되고 이게 좀 바이러스성 폐렴인 것 같다 했을 때 의료진들이 이거는 코로나19일 가능성이 있다. 아무래도 시국이만큼 또 의료진들도 여기에 바짝 긴장을 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병원 측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해당 그 의사가 그 메르스 때 환자를 진료했던 경험이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고 그 당시 2015년 메르스라는 것은 신종 감염병이었잖아요. 예. 신종 감염병을 진료한 의사들은 썩 많은 편은 아닌데 그때 진료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것을 해볼 수 있고 아하. 이게 혹시 이제 코로나19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 환자를 응급실에서 잡아내지 못했다면 대학병원이 전체가 뚫릴 그런 가능성이 그렇네요. 매우 네.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험의 그 중요성. 우리 국민들도 메르스 사태라는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손 씻기를 비롯해 마스크 착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독감 그 이제 감염률이 70% 정도 떨어졌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뚫리지 않은 대륙이 있는데요. 예. 바로 남미입니다. 네. 예. 브라질과 그 멕시코가 대표적인데요. 현재 이제 신종 그 코로나19가 감염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그 남미가 있는데요. 남미 같은 경우에는 뭐 우한에서 들어온 그 인원수, 자국민 수가 워낙 적은 것도 있지만 좀 전문가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검역을 매우 강화했다. 그것은 왜냐면요. 예. 그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2009년 좀 정정할게요. 그 신종플루 그 유행지에 유행하는 그 진원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뼈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방역을 철저히 해서 현재까지는 이제 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오늘 주말에 이어서 또 퇴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28번째 확진자였죠. 30대 여성인데 이제 확진자 30명 중에 10명이 완치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오늘 퇴원한 그 28번 환자는 3번 환자의 지인으로 지난달 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을 했습니다. 예. 예. 그 이 환자는 그 3번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하고 나서 16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아서 네. 그 잠복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네. 이제 보건당국이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28번 그 환자가 그 잠복기를 넘어선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한에서 걸려서 들어왔을 수 있고 회복기에 이제 확진이 됐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은 안정적이고 이제 퇴원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저희 해외 소식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상황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지금 일본에 이어서 싱가포르에서도 집단 감염이 맞아요.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우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에서 그 크루즈선의 그 집단 감염처럼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정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환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 중국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중국에서는 그 대규모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2천여 명, 사망자는 100여 명에 달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긴 한데 예. 그 지금 중국 본토의 누적 확진자는 7만 명을 돌파했고 사망자는 1,800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 발병지 그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을 제외하고서는 그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13일째 신규 확진자가 줄었습니다. 예. 근데 중국 본토 밖의 상황은 좀 나빠지고 있는데요. 중국 본토를 제외하고서 28개 나라에서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대만에서 이제 사망자가 처음으로 나왔고 이제 필리핀, 홍콩, 일본, 프랑스 이렇게 대만이 이제 그 중국 외에서 사망자가 나온 곳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재수 기자가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한 말씀 네. 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인데 그 마스크 착용법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얼굴과 그
그 마스크가 최대한 밀착해서 붕 뜨는 그 공간이 없도록 하는 예. 건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스크를 벗고 또 제대로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아하, 예. 이것은 우리 얼마 전에 그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의 사스트레치의 영웅이라 불리는 그 중난산이라는 과학자가 있잖아요. 예. 그 과학자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그 마스크를 잘 이제 버리는 방법에 버리는 대해서 방법. 또 설명을 한 게 있는데요. 그걸 좀 제가 응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우리 보통 마스크를 다 쓰고 나면 혹시 어떻게들 버리세요? 바로 그냥 접어서 버리죠. 예. 버리지 않을까요? 접어서요. 혹시 우리 저는 그냥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제가 포장을 뜯지 않은 마스크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한번 네. 뜯어볼게요. 예. 네, 보통 뜯으면 이렇게 마스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이제 착용을 하고 나면 정말 많은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오염물질, 병원군이 여기에 이제 묻어있겠죠. 예. 묻어있게 네. 되는데 이거를 보통 이제 집에 갖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와서 집에서 버릴 때는 특히 비닐 봉지에 넣어서 이거를 잘 밀폐를 해서 버려야 합니다. 예. 다시 만약에- 넣어서 밀폐를 해야 되는 네, 거군요. 밀봉을 해야 돼요. 밀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봉지를 버리지 않고 주머니나 가방에 넣고서 왜냐하면 이제 집 안에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정말 많은 감염이 이루어질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밀폐된 실내잖아요. 예. 그걸 쓰고 와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와서 이것을 이제 끈을만 잡고 이것을 벗은 다음에 잘 넣어서 쓰레기 봉투에 이제 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손을 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버리면 만약에 바깥에서 버리게 된다면 나 말고 타인이 감염이 예.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집에서 같은 경우는 또 내가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또 나의 가족이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버리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 비닐 봉투를 이용해서 꼭 넣어서 버려야 한다는 거 작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실천 방법이라는 생각에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예, 마스크 다 썼다고 책상에 올려두거나 차에 그냥 두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부터 좀 반성을 하도록 하고요. 행여나 좀 지역사회 감염이 감염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개인적인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